네, 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자, 원래 8, 9, 10 생략하고 11을 찍고 있었는데, 그래도 진짜 쉬운 게 아니라면, 뭐 처음에,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와의 약속이니까 모든 짐을 올리겠다고 해놓은 거, 지키려고, 지금 다시 켜서 8, 9, 10 스킵하려고 했던 거 다시 지금 찍습니다, 쭉. 지문이 8, 9, 10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가고, 특히나 이 8에서는 조금 후진 문제가 하나 있어서, 두 번째 문제, 그거는 좀 같이 얘기를 하고 넘기려고 그래.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투표와 심의로 나눌 수 있대. 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데, 투표가 일단 뭔지 알죠, 그죠? 이건 뭔지 알고, 심의는 뭔지 몰라. 당연히 이 글에선 그러면 나는 이 심의란 친구에 더 관심을 실 수밖에 없죠.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 자, 가부가 뭐예요? 찬성과 반대죠, 그죠? 알죠? 모르면 단어 이런 것들은 좀 따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조그만 노트 있잖아, 이렇게 된 거, 스프링 노트 조그만 거, 이런 거 따로 사가지고 영단어처럼 막 맨날 볼 필요까지는 없으나, 쌤은 이제 쌤 학생들한테 맨날 보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내가 만들어야 돼. 사람마다 모르는 단어가 달라요. 내가 이 모의고사 풀고 수능 특강 같은 거 뭐 만약에 뭐 내신이어서 어쩔 수 없이 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하면,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따로 다 챙기세요. 결국 너가 수능 날 보면서 이 단어 무슨 뜻인지는 보통 이미 봤던 단어야. 이미 내 눈가를 한번 씻었던 단어인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웬만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서 모르는 단어 포함. 오케이? 자, 가부는 찬성과 반대야. 찬성과 반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자, 주권, 뭐, 이제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이죠, 그죠? 민주주의 요체를 꼽힌다. 알죠?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뭐, 딱히 챙겨야 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일군의 이론가들은 이제 심의에 나와야 돼, 그죠?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결국 투표는 다수결로 하잖아? 그지? 이게 투표의 특징이라는 얘기지, 그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얘기는 제대로가 뭐예요? 소수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겠지. 다수결이니까 다수의 반대는 소수잖아. 소수를 포함하는 그런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심의에 의한 집합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심의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결국 중요하다라고 들어가는 글이죠.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고 싶어서인 거야. 그럼 심의의 결론은 뭐야? 얘예요. 됐죠? 자, 가보자고. 심의가 뭔지. 심의가 뭐냐?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는 결정한다. 자,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다인데, 별로 이게 정의야? 야, 정의라는 건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어쩌고저쩌고 한 예시를 주고서 심의니?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지. 이런 자세히 이런 표현들 나오면은, 그래서 좀 불쾌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런 말도 나올 때.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단순하게 나야 돼. 돼요? 어떻게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성찰적 의미의 내적 심의와, 오케이, 성찰, 뭐 반성과 성찰이고 뭔지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집합적 의미의 외적 심의로 나눌 수가 있대. 오케이. 자, 성찰적이라는 건 돌아보다 뭐 이런 거지, 그지? 자, 내적 심의. 개인의 성찰 차원이 내적 심의예요. 자, 그러면 내적 심의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이런 것들 나올 때 나를 집어넣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내적 심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안에서 심사숙고하는 거 가르친대. 너무 쉬워. 그지? 내적 심의는 뭐야?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그냥. 이 내적 심의가 집단의 경우로 확정된 것이 외적 심의야. 뭐야? 야, 그럼 이게 외적 심의랑 내적 심의 차이는 딱 뭐야? 개인과 집단 이 차이네. 그지? 결국은 다 심사숙고한다는 얘기죠. 근데 집단이 심사숙고하는 게 바로 외적 심의야. 오케이? 자, 집단이 어떻게 심사숙고하느냐?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하는 거래. 그렇지? 개인의 성찰 차원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 그지?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려는 집합적 숙고가 외적 심의야. 너무 쉽죠, 그죠? 별 내용 없고. 다만 이게 좀 추가된 내용이니까 이건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아. 집단적으로 심사숙고하려면 너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의견 교환이 필요해. 그래야 집단이 심사숙고를 같이 할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개인만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심사숙고하자인데 그게 바로 의견 교환이야. 그죠? 자, 민주주의에 관련하여 말할 때 심의라는 건 외적인 집합적 심의라는 것만을 가리킨다고 하니까 개인이 성찰하는 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개인만 심사숙고한다고 절대 이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내적 심의를 하는 것이 모두의 집단의 경우로 확장되는 거. 의견 교환을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집합의 의사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한 이들을 심의민주주의, 네. 그쵸? 그럼 뭐 투표 민주주의랑 반대말이겠지. 됐죠? 자,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최종 결정을 투표에 맡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는 집합적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오케이. 자, 심의가 만약에 심사숙고를 해봤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싫어했던 그 투표에 한다고 해도 어쨌든 심의를 한 것 자체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높일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통하지 않아도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얘기지. 오케이? 자, 이들 누구야? 심의 민주주의자들에 따르면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할 수가 있어. 오케이. 네, 뭐 그렇겠죠? 아는 게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할 수 있겠지. 심의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자, 이건 조금 새로 나온 내용이라면 새로 나온 내용일 수 있지. 그지? 자, 그리고 이런 걸 너가 체크를 하면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의견 고안이랑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이겠구나. 그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 이런 걸 알아. 그래? 뭐 이러면서 정보를 모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높여. 됐죠? 이뿐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잘라주고요. 약간 예시가 없이 추상적인 말들만 하고 있잖아. 이런 건 글 구조를 조금은 머릿속으로 좀 그리려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구조를 처음부터 보아라. 막 이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특히 예시가 없는 경우라면 글이 우리가 별 생각 안 하고 읽으면 구분을 전혀 안 하고 읽고 있으면 다 그냥 뭐 좋은 소리 하네 이러다 끝나요 글이. 근데 문제에서는 하나하나 구분해서 내거든. 자, 그래서 나는 이걸 끊고 뭐 할 거야? 이게 1번이에요. 이게 합리적 혹은 정당성 이런 내용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처음 나온 심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해서 1번을 끊고 갈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뿐 아니라 개인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줘요. 한계를. 그렇지, 집단이니까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과 추리력이 동원돼. 뭐야 이거? 이것도 의견 교환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입장이 다양하게 공유되면 합리성이 높아져. 야, 이것도 역시나 합리성 얘기를 하는 건데, 그지? 자, 그럼 합리성이 두 가지야.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럼 두 번째, 여러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그지? 여러 사람들의 입장이 다양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력과 추리력이라 했으니까 뭐 그냥 여러 지능 할까요? 집단지성 얘기인데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둘 다 합리성을 보장한다. 또한 시민은 공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다. 이거 이게 세 번째 거겠죠, 그죠?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자, 익명성이 기초를 두고 있는 투표, 그죠? 보통 투표는 어때? 비밀 투표잖아, 그지? 그와 달리 심의라는 거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저는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각자의 관점을 공개한다고. 이 공개한 거기 때문에 공적인 거야. 그치? 야, 그러면 이 익명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건 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 사적 관점에 이런 말 나올 때 당연하다 라고 연결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사적 관점에 의한 선택을 맡고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심의는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줘서 아까 했던 얘기예요. 정당성. 왜 정당성을 높인다고 그랬었어?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정보가 어쨌든 많이 모였고 여러 입장이 많아지고 여러 집단 지성이 모이고 하니까. 그죠? 정당성을 높여줘서 법규나 질서, 제도 등을 법이나 자, 여러분 법규는 그냥 법, 규칙 이런 뜻인데 그냥 법으로 읽어도 돼요. 질서, 제도 같은 것들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노력, 즉 수능 비용을 최소화하게 한대. 자, 사회에 정착시킨다는 건 결국 사람들이 익숙해진다는 뜻이지. 그지?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진다.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죠? 거기에 드는 시간이나 노력이 없어. 왜? 이미 했잖아. 그치? 이미 생각하고 여러 입장을 교환하고 하면서 그게 맞네 라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수능 비용이라는 게 투표에서는 꽤 걸릴 수 있어. 하기 싫은데요? 이러면서. 근데 심의를 통한다면 그런 게 없다는 거지. 덜 있겠지. 특히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한 경험은 새로운 관점과 논리. 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다?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 배운 거겠죠. 이런 경험은 다른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랑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대. 그래서 선순환이 돼. 자, 이 뭔 소리예요? 선순환. 이 심의를 한번 했어. 그지? 심의를 하니까 애들이 다 합리적이 되고 의견 교환도 잘하게 돼. 의견도 잘 교환하게 돼.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다음 심의를 더 잘할 수 있지. 그죠? 그럼 빙글빙글 돌면서 심의가 점점 더 잘 깊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 더 합리적이게 되겠고 더 정당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케이? 네. 안 어렵죠? 굉장히 쉬워요. 자, 심의가 갖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사회 규모 때문이야. 자, 사회 규모가 어떻다는 거겠니? 당연히 겁나 크다는 얘기겠죠. 맞죠?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심의를 하나. 우린 투표는 뭐 그지? 뉴스에서 보지만 심의를 했다 이런 건 별로 들어본 적 없다만. 그죠? 보편화되지 못한다는 건 납득 가능하고. 왜? 사회가 너무 크기 때문이래. 자, 결국 의견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죠?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거. 자, 근데 수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을 다 내고 그 의견들을 교환하고 합리적인 걸 따져보고 하면 참 좋겠는데 수천만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불가능해. 당연한 거 아니야?
수천만 명이 다 각각 자기의 의견을 내고서 거기에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몇 년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 그지? 몇십 년으로 될까? 그죠? 설령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대.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돼. 일단 기본적으로 왜 옳지 않겠는가? 이 옳지 않다라는 말이 이 수천만 명이 참여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거든. 이 옳지 않다는 걸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본다면, 비효율적이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유는 뭐겠어? 인구가 개 많기 때문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거 아니야. 맞죠? 우리가 일단 이거 읽고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그죠? 네. 자, 이게 그래서 그 문제 2번 문제 때문에 이 영상을 들어온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너가 이걸 근거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라고 해서 1번을 골라서 틀렸다면 이 문제가 의도한 바 그대로 이제 낚여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간만에 수능 특강 문제 풀면서 이건 좀 챙겨갈 태도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이따가 볼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이번 문제 잠깐 언급만 했고 이따 돌아가서 보자고. 자, 그렇다면 시민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거대 사회, 그지? 사회 규모와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그죠? 거대 사회라를 현실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자, 그럼 지금부터 뭔 얘기하겠다는 거야? 심의를 어디서? 거대 사회에서 한번 양립시켜볼까? 라고 하는 중이야. 오케이? 네. 자, 그 양립시킨 방법이 뭐야? 바로 공론조사라는 거예요. 공론조사를 주장한 미국의 정착자 제임스 피시킨이라는 사람이래. 자, 제임스 피시킨이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 자, 보통 이러면 이제 피시킨은 하면서 나오겠죠, 그죠?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읽을 때요, 그렇겠지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당신이 평소에 읽었던 인터넷 뉴스들 중에 너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약간 마음의 짐처럼 들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잠깐이라도 생각해봐. 너의 인생에 관련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오케이 이러고 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 그지? 원래 그래. 원래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거야. 그죠? 자, 앤서니 다운스라는 사람은 이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야. 근데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모든 사회 문제에 어떻게 한 명이 모든 사회 문제에 다 공감하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그냥 세상은 말쇠예요. 사회 문제가 뭐 수천만 가지일 텐데. 그지? 당연히 개인의 입장에서 뭐 합리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합리적인 무지라 그랬어. 자, 합리적 무지가 뭐야? 자기한테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별 시간 노력 쓰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원래 사람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자, 피시키는 근데 합리적 무지 상태, 우리 같은 사람들, 그죠?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무용하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지금 우리 뭔 얘기하고 있다고? 자, 기억해야 돼. 지금 이 지문에서 중요한 구간이 딱 여기야. 나머지는 개 쉬웠는데 이거 하나 중요해. 너가 지금 이 부분 읽고 있으면서 벌써 머릿속에서 까먹는 게 있어. 무슨 얘기하고자 했었는가야? 이런 것들을 잡는 독해 습관을 길러주세요. 나 지금 뭐 읽고 있더라? 갑자기 뭔가 앞에 거랑 이어지지 않는 기분이 들면은 그런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이 독해라는 이런 거대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열심히 들고 왔거든? 근데 갑자기 딴소리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앞에 거랑 어떻게 이걸 연결해야 되는 거지? 라고 징검다리를 놓고 가야 돼. 안 그러면 글이 머릿속에서 쪼개져요. 근데 보통 여길 물어. 이기 때문에.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지? 자, 그럼 뭐 했어야 되는 거야? 이쯤에서 만약 기억이 안 났다면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였지? 심의를 거대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지에 대한 얘기로서 공론조사를 얘기하고 있었어. 피시킨이 얘기하는 이 내용에 너무 휘말려서 정작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난 지금 심의를 어떻게 거대 사회에서 실현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공론조사야 라는 틀에서 읽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건 무용해. 쓸데없다는 뜻이죠. 그죠? 사람들이 애초에 지 관심이 없는데, 그죠? 직접 관련이 없어서 별 시간 노력 투자 안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하나하나 구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돼? 그래야 너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거의 자기랑 관련이 없으면 무시해버리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참여시켜가지고 다 심의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이러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 모아서 뭐하냐. 오케이? 네. 그래서 옳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돼? 자, 또한 피시키는 사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에 기반을 준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 돼.
자, 그 다음 피시kin이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직접 관련이 없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지? 그냥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취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듣고 싶은 것만 뽑아가지고 듣는 거지. 혹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만. 보통 이제 우리가 여론몰이라 그러죠, 그죠? 마녀 사냥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진짜 마녀 사냥의 의미는 뭐야? 실제로 아니었는데 그 사람 몰아가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죠? 그런 것들도 이런 거에 가능하지, 그지? 그러니까 뭐 검색하니까 잘못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만을 사람들이 다 믿게 되면서 가용성 편향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지. 확증 편향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르는 거고, 가용성 편향은 쉬운 것만 얻는 거. 자, 어쨌든 다 얘네들 뭐야? 바보예요, 그죠? 얘네들을 가지고서 심의해서 뭐 하냐고 라고 하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피시킨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거대 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전 국민 단위의 토론을 열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나와야 돼? 공론조사가 도대체 뭔지를 얘기해줘야 돼요. 되죠? 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론조사를 그치? 이제부터 얘기해주는 거야. 공론조사가 뭔지. 공론조사는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글이 진짜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시킨의 입장, 그냥 마구잡이로 심의하면 안 된다 를 내놓고, 그러면 거대 사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진행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대안을 주는 거야. 되죠? 보통 상대방의 입장을 까잖아. 상대를 비판하잖아. 그럼 보통 상대가 주장과 근거와 주장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근데 주장만 까면 보통은 그냥 말대답이에요. 핸드폰을 사용하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걸 학교에서 뭐 이런 거를 토론한다고 해봐. 초등학교 때 하는 토론이잖아. 그걸 하는데 안 되는데요? 핸드폰 사용하면 안 돼요. 뭐 계속 이러고 있어, 토론에서. 안 되잖아. 그러면 보통 근거를 까요. 어쨌든 그래서 상대 논리를 너가 부수었다면, 보통 제대로 된 비판이라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까지를 던져줘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대안이지, 그러니까 비판이지, 그지? 안 되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사실상 그냥 뭐 싸우자라고 온 거잖아. 자, 공론조사는 뭐냐? 공론조사를 알려줄 거야.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에 참여자들의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수기 과정을 결합한 조사 기법이다. 오케이. 표본 추출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참여자들의 학습과 토론. 자, 토론은 아까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습을 시킨다고? 표본 추출은 그럼 뭘 추출한다는 거야? 참여자를 추출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런 걸 합친 거래. 그죠? 그런 걸 숙의라고 하고, 조사와 숙의를 합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론조사라는 게 표본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 학습시키고 토론시켜요. 오케이? 뭔 소리는 잘 모르겠지, 당연히. 보자고. 공론조사에서는 맨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한다. 오케이. 네. 수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야. 지금 여기 수기가 뭔지 잘 모르겠지 일 리가 없지, 그지? 자, 심사숙고랑 비슷한 거겠지, 뭐겠니, 그지? 잘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런지 않은 사람들, 학습과 토론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겠지, 그지? 오케이? 학습과 토론을 전혀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기 의견을 파악을 해요. 그 다음 수기 과정에 참석할 대상자를 선정할 거야. 오케이. 수기는 뭐라고? 학습과 토론이죠, 그죠? 학습과 토론을 할 참여자 대상자를 선정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뭐 하는 중이야? 그 무지한 사람들까지 다 그냥 하는 거지, 그지? 학습과 토론이 안 된 그 아까 일반인들이 보통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별로 자기가 관련 없으면 무시해버리거나, 합리적 무지, 아니면 잘 아는 척을 해버리거나, 그냥 단순한 정보에만 치우치거나 원하는 정보만 대충 골라서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중인 거야. 오케이? 학습과 토론을 안 해본 사람들 중에 일단 초기 의견을 파악해놓고 그 다음에 학습과 토론할 애들을 정해요. 이게 바로 뭐야? 표본 추출이에요. 오케이? 표본을 선정한 사람들은 심의 주체가 되는데, 이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성패를 정한다. 성패, 성공과 실패고요.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단어고요.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최대한 다양하게라는 뜻이지. 맞아? 편중되지 않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라는 뜻이잖아. 왜 다양하게 골라야 돼? 결국 우리는 전국 단위의 심의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입장 관계가 최대한 다양할수록 좋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심의 주체가 된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자, 지금 뭐 시키는 거야, 이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원래 관심이 없잖아, 지 얘기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골라갖고, 야, 이제부터 공부할 겁니다 해가지고 정보를 막 줘. 오케이? 그래서 지식을 줘, 강제로. 자, 그렇게 학습과 토론을 해가지고 수기를 해. 그죠? 그럼 얘는 어때? 나름 좀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의미 있는 말들을 내뱉겠죠. 그죠? 무용이 아닌 유용한 말들을 뱉겠죠.
오케이? 그래서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를 함으로써 견해의 변화를 확인해. 아, 얘네들이 제대로 알고 나니까 찬성 반대가 막 뒤집히고 막 그랬어. 자, 그러고서 언론 발표를 하면 구성원 전체한테 공개가 되겠지. 전 국민한테. 그러면서 효력을 가지게 돼요. 오케이? 네.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찬성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바로 뭐야? 공론조사야. 공론조사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무지한 사람들.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든 귀찮아서든 어쨌든 간에 무지한 사람들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오케이? 일단 사람을 뽑아. 표본을 뽑아. 그 전에 뭐 1차 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너 원래 아무것도 모를 땐 무슨 생각했어? 하고 표본 뽑아서 공부시켜요. 그리고 토론시켜요. 그런 거 수기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2차 조사를 다시 야 다르지? 이런 식으로 심의가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러나 이러한 피시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반대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 반대하느냐? 이들은 투표 결과를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되지만 공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아.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심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투표한 것처럼 바로 이게 법으로 이루어지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겨우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만 할 뿐이다. 비판하기도 한다. 자, 목적에 따라 공론조사 결과가 취사 선택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취사 선택된다는 건 원할 때 선택하고 아니면 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 뭐 예를 들어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개무시하는 거지 그냥. 어차피 공론조사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뭐 토론하고 심사숙고했고 뭐 그랬다는 거야. 어쩌라고? 하면서 무시해. 근데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고 싶은데 그 심의가 딱 거기 적합해. 그러면 이거 끌어와가지고 아 여기 심의에서도 그러지 않았냐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골라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네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남들한테 악용할 수도 있다. 남들이. 또한 심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 평판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게 원래 있어야 심의는 의미가 있는데 다양성 제거되고 다 그냥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 평판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냥 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약간 뭐 흐름 따라가는 거지. 그럴 거면 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때? 투표해야 된다. 이러면서 가는 네. 이러면서 피시킨의 아까 공론 조사라는 거 자체를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끝나는 글이야. 됐죠? 네. 네. 뭐 굉장히 쉬운 글이었는데 문제 한번 같이 볼게. 자, 윗글의 시민민주주의자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으로는 부족하고 집단이 심의를 해야 된다. 그죠? 2번 의사결정의 타당성은 그죠? 의견 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자, 이 타당성 그리고 뭐 합리성, 정당성 이런 것들 나왔잖아. 그죠?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개념들이란 말이야. 자, 이런 걸 타당성 찾으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안 보여. 생각해봐. 그냥 이 문장의 의미 자체로. 시민민주주의자들이 의사결정의 타당성이란 일치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럼 의견의 일치에 도달하면 타당한 거고, 일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은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민주의자들이. 얘네는 그게 일치가 되든 말든 어쨌든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심의가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너가 시민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번 전쟁 그냥 바로 걸려야 돼요. 오케이? 자, 나머지 그냥 맞는 말이니까 넘어갈게. 자, 2번 문제. 자, 이거 괜찮은 문제죠. 자, 제임스 피시킨의 입장에서라는 말이 없잖아,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그냥 1번 틱하고 고르고 넘어가도 돼요. 가의 이유를 설명한 대로 적절한 것은 했으면 너가 읽었을 때 문맥상은 시간적 한계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임스 피시킨의 입장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가는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제임스 피시킨 그 이후에 등장했어요. 여기에. 맞죠? 자, 그럼 제임스 피시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다수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그지? 왠지 왜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하는 게 왜일까? 왜요? 애들이 별 관심 없는 애들도 있잖아. 그지? 정보를 그냥 지 원하는 대로 먹는 애들도 있잖아. 3번 선치 제임스 피시킨의 입장에서라면 이 얘기가 맞겠지. 오케이? 합리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제임스 피시킨 입장에서의 이유야. 오케이? 1번은 제임스 피시킨의 입장에서는 말이 없었다면 1번, 3번 중복 정답 가능. 근데 제임스 피시킨이 있었기 때문에 1번이 안 된다 라는 얘기야. 이해돼? 자, 그 다음 3번. 네, 그럼 뭐 그냥 답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리을. 쌤이 이거 풀 때 그냥 리을 안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에서 미음이 다 그 제임스 피시킨이라는 친구가 얘기한 공론 조사 얘기였잖아. 그지? 그래서 쓱 보는데 4번 선지 보니까 심의의 주체 견화 변화를 확인하여 수능 비용의 절감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래. 자, 수능 비용의 절감 효과를 확인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그 사회에 이 법제도를 그 적용할 때 인간들이 적응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적응하는 비용이 적어. 그런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적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바뀐 그런 법제도나 이런 것들을 적응하는 를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대. 말이 돼? 심의가 끝나면 그게 법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심의는 그냥 사람들끼리 토론을 해보고 여기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은 이거 아닐까요? 라고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게 다거든? 사실 법적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애들이 비판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수능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는 심의를 끝난 다음에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이게 또 법이랑 또 맞아떨어지고 해가지고 실제로 투표로 해서도 똑같은 일치로 가고 뭐 이 투표까지 돌아가서 법으로 딱 최종 결정되었을 때 사람들이 별로 거부감이 없겠지까지 가야 이게 확인이 되는 거지. 무슨 소리 이해되지? 자,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아이, 보기 길어. 그죠? 자, 적절히 아는 거 묻는 문제야. A시청에서는 외국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자, 외국 돈을 가져온 영리병원 설립. 자, 이런 표현도 혹시나 모를까봐 얘기하는데, 아마 모르는 사람들 꽤 될 거야. 비영리단체의 반대말이거든? 비영리가 뭐냐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뭔 소리냐? 영리단체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외국 돈으로 가져와서 외국 돈으로 병원을 설립해가지고 돈을 버는 병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시청에서. 근데 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싫어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니까 시청 어때? 공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공론 조사를 해보고 심의를 해갖고, 그지? 최종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공론 조사를 해봤더니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의 성립 자체는 80%를 넘어. 자,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의 설립은 좋아, 그지? 그건 너무 좋아요. 80% 넘어. 근데 외국 자본의 영리병원이 싫은 거예요. 그죠? 찬성하는 비율보다 20% 넘게 낮다는 건 60%, 40% 이상 뭐 이 정도의 차이였겠지, 그지? 이걸 반대하는 비율이 이게 많다는 거지. 지역 주민 병원은 좋아. 근데 외국 돈으로 가져와가지고 영리병원 성립하는 게 싫어. 이런 얘기였던 거지. 오케이? 자, A시청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 설립에 찬성한 비율이 압도적이다 라는 근거로,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거죠. 그죠? 내세워서 해당 병원은 외국 자본 영리 병원이지. 의 설립을 허가했대. 자, 이게 돼? 말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취사 선택이야. 부작용이죠. 지 멋대로 그냥 그 공론조사 했더니 사실 두 가지 결론이 나온 거야. 지역 주민은 좋아. 그지? 근데 얘네가 싫은 건 뭐였던 거야? 외국 자본 이게 싫었던 거야. 영리. 이게 싫었던 거거든? 근데 이거는 찬성 완전 높고 이건 반대가 완전 높았거든? 근데 야, 병원 짓는 거 좋아하는데 80%래 라고 얘기하면서 A시청이 이거를 허가했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새끼 나쁜 새끼들인 거죠, 이 A시청이. 자, A시청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우세한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평승 효과가 나타나서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우세한 쪽으로 의견이 쏠린다. 이거죠. 외국 자본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거, 이거. 이거를 내가 반대하는 비율이 엄청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승 효과가 일어난 거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겠습니다. 저 공론조사 결과를.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심의였어요 라고 하고 이것만 마음에 들어갖고 이것만 고르는 거지. 나쁜 놈이죠, 그죠? 취사 선택을 한 거야, 그게. 오케이? 이해되지? 1번. A시청은 수기의 과정의 가치는 인정할 수 있지만 공론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가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지금 어대로 그냥 맘대로 만들어낸 거야. 만약 이게 최종적 효과를 가졌다면 반대했으니까 못 뛰어요. 그렇지 않지? 3번. A시청은 공론조사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는 심의 실패에 일어나서 라고 아까 편승 효과 이런 얘기한 거지, 그지? 그래서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고. 4번. 수기의 과정을 생각하고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해당 병원의 성립을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20%가량 높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겠군.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의를 안 했어도 이 반대가 60%였던 이거 있잖아. 이거는 비슷비슷했겠군. 결과에 차이가 없겠군. 이거 비슷하다가 아니고 같다는 뜻이죠. 어떻게 알아, 네가 이걸? 그지? 야, 수기를 해보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60% 40%였던 건데 수기하기 전에도 똑같았다? 그거 어떻게 알아? 이거 확언할 수 없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수기를 하는 거랑 투표를 하는 게 결과에 차이가 없겠군이라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아마 다르겠지. 그리고 안 그랬으면 공론조사 그냥 쓸데없는 거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됐죠?
네, 뭐 추천 지문은 없고요. 네, 막 그렇게 막 연계가 꼭 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지문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이고 이 정도는 다 맞추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